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서부발전 자소서 항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서부발전의 정량평가가 우선이죠. 하지만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는 탈락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판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자소서 항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소 항목이 한 항목당 2개씩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부발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인재사항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일단 1번 보시면은 한국 서부발전이 세계 최고의 에너지 종합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과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에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부발전의 사업 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석탄이라든지 LNG, 신재생에너지, 수소, 해외사업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저장, 디지털 전환과 같은 세계 에너지 시장 변화를 인식하셔야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서부발전의 강점을 분석해서 강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방향 제시는 포괄적인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 예를 들어서 신재생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수소 경제를 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LNG 복합 화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그리고 해외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리더십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또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전기라든지 기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발전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전기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계 쪽에 설비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부발전이 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본인의 강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술해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 신재생 사업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의 글로벌 협상, 그러니까 글로벌 협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창한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외국 사람들과 또는 외국의 교환학생들과 협업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좋으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친환경 에너지 확대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서부발전에서 나가야 할 방향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적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존의 방식이나 현상을 간결하게 설명해야 하는 거고요. 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팀 프로젝트 관리 방식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 영업 방식이 비효율적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새롭게 시도한 방법, 협업 방식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에서 2-2번에서 좀 새롭죠. 어떤 게 새로우냐면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적어야 되는 거. 요게 조금 새롭습니다. 그래서 팀원에 대한 설득이 조금 부족했다라든지 또는 시간이 부족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역량을 강화했다, 나의 역량을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수치라든지 성과 지표, 구체적인 변화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는 것, 요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를 30% 개선했습니다. 매출을 10%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생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협력 인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팀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면서 여기에서 어떤 갈등이었는지, 즉 의견 충돌이나 업무 분담, 정보 전달 오류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단순히 갈등이 있었다라고만 쓰면 안 되고 어떤 이유로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중재회의를 주최했거나 제3자적 입장에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면서 공동 목표를 재설정했고 팀 규칙 마련 등이라든지 여러 방안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 인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본인의 대표적인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사무, 기계, 전기의 필수 역량, 즉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경영기획 같은 경우는 분석력, 전기운영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능력 같은 경우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갖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명확히 서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입사 시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를 참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무라든지 기계, 전기, 화학, ICT, 토목, 건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역량 그리고 저는 경쟁력 발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시는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경험을 여기에서는 적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 서부발전의 자소서 항목별 분석과 작성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부발전의 자소서 특징은 서부발전의 인재상과 사업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인 자소서 항목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소서 항목 분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